하나, 셋. 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정학적인 위험이 커지게 되면서 원유 공급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가 2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이번에 뛰어올랐습니다.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3월 기준으로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3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날 종가 대비 3% 상승한 수치가 됐고요. 브렌트유 선물 역시나 마찬가지로 2.4%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두 개의 유가 모두 지난해 11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약 2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어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세계 2위 해운선사 머스크가 전날 머스크 디트로이트호와 머스크 체서피크호가 미 해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덴만에서 홍해로 연결되는 관문인 바블만데브 해협을 지나던 와중에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원유 재고도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에너지정보청에서는 주간 보고서를 보시면 한파 영향으로 상업용 원유 재고가 한 주 전보다 92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유가 관련 종목들 그래서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석유 도소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정유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흥구석유, S-오일, 중앙에너비스, GS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장 정규장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22개월 만에 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전장 대비 3%, 2.62% 오르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이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지수의 상승률도 2%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범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가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월 5일부터 예금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리며 시장의 장기 유동성 약 1조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익명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이 약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책 역시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증시 부양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여전하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준율 인하의 경우에는 효과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2020년 이후의 사례를 봤을 때 지준율 인하 3개월 이후에 CSI 300지수가 4% 가까이 빠졌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약간의 의문이라면서 그래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약간의 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관론이 좀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지속적으로 반등할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으로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뒤 사실 나중에 되면은 부채 같은 것들로 후유증을 겪는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준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업 소식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발표가 됐죠. 현대차, 기아 이 실적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 넘게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6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원을 처음 넘어섰고 기아는 11.6%에 달하는 첫 두 자릿수대 영업이익률을 자랑했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62조 6,636억 원, 영업이익은 15조 원을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새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종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기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해서 봤을 때 60% 넘게 급증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게 되면서 어제장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나 기아의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더 빠르게 높여가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과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있을지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일제히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 실적 보실 텐데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84조 2,27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조 5,491억 원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확정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LG전자에서 생활가전 사업과 전장 사업을 합친 매출 규모가 8년 전 18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40조 원까지 넘어섰고요. 이 두 사업이 연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거의 절반 가까이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변곡점을 조기에 포착해서 B2B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구독 같은 모델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부를 보시면 지난해 매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1,334억 원이었는데요. 전체 연결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까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에서도 모빌리티 트렌드인 SDV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소식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LG전자의 실적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요. 오늘 장 주가 흐름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체크해 보실 텐데요. 카카오 감사위원회가 계열사 SM엔터 임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감사위원회의 요구로 외부 로펌을 통해서 SM엔터에 대해서 재무제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위원회는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SM엔터와 본사가 사전 상의 없이 진행한 투자 건의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포렌식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의 업무용 PC에 한해서 동의한 인원을 대상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거부한 인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약간의 좀 시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함께 주가 흐름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라늄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이 생산 차질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6년 만에 우라늄 가격이 최고 수준에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 카자톰프롬은 최근에 시설 공사 지연과 황산의 가용성 문제로 내년까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의 4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우라늄 업체들의 생산 사정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메코도 생산량 감소를 예고했고 프랑스 소유의 오라노는 니제르에 있는 사업장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라늄 시장은 원래 지난 10년간에도 공급 부족에 좀 시달리는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17개국에서 약 60개 원자로가 건설 중이고 110개는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은 수요는 높아지고 공급은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1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파운드당 106달러 수준인데 시티은행 측에서는 내년쯤 갔을 때 파운드당 평균 11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원전 기업들 함께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